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유순덕 교수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표준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표준화에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1년도에 제가 뭐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직하기 때문에 키사에서 진행하는 표준화 과제를 여기 참여하고 있는 김규은 교수님하고 같이 1년간 진행을 해보고요.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그러니까 국내 표준화 프로세스에 제가 운영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배경으로 요게 이제 진행했던 그 과제고요. 기업에서도 한동안 15년 넘게 여러분 아시는 대기업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금융 관련 비즈니스를 초창기부터 진행을 해서 전자결제 프로세스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 와중에서 느낀 게 이런 표준화가 좀 있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진입을 했던 거고요. 제가 블록체인 쪽의 표준화 작업을 202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ISO라고 하는데 표준화 기관 중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ISO 조직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 기술 자문 그룹이라고 해서 TAG라는 그룹인데 그 안에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여러분 하고 있는 에너지, 각종 의학 모든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게 TC307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부분에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기관은 워킹그룹 1부터 시작해서 AG3까지 그룹을 가지고 워킹그룹 1은 작업반입니다. 그 국제 대표단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논의하는데 저는 워킹그룹 5에서 거버넌스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TC307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표준화가 가능한 아이디어가 뭐겠느냐라고 해서 파운데이션이란 측면에서는 언어이죠. 터미널로지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정의를 어떤 게 블록체인이고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개념이 뭐고 이거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security하고 privacy라고 측면에서 내 일을 보관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측면하고 더불어 스마트 컨트랙트 영역하고 유즈 케이스하고 제가 하는 거버넌스 영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그룹이 TC307은 블록체인 영역인데 SC27 영역이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나 보안 영역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TC46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그러니까 하나의 표준화 작업을 할 때 그 조직이 오버랩된 다른 조직하고 어떻게 영역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측면도 있고요. 오늘 주제가 딱 맞는 게 여기 TC68 영역이거든요. 요 보시면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현재는 블록체인 영역에서 뭘 하냐면 NFT하고 크립토커런시 쪽의 표준화 작업을 올 초부터 시작을 좀 하고 있어서 금융 영역도 오버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하고 있고요. 어떤 과정을 준비했냐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국내 내 TTA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여기 전문위원으로 등록하고 1년의 과정이 있고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어떤 TTA라는 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해외 전문가 회의들하고 1차적으로 준 미팅을 하고 1년에 2번 지난 여름엔 사이프러스고 이번엔 몬트리올에 11월에 미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회의 가기 전까지 3월하고 5월 회의 가기 전까지 무려 줌 회의는 5차례 정도 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한번 하고 메일을 한 30에서 60회 이상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돼서 진행을 했고요. 무엇을 제가 영역을 진행하냐고 하면 제가 진행하는 거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의
오딕 가이드라인이야. 감리 가이드라인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제가 지난 23년 9월 29일 9월 말일에 뭐가 됐냐면 AWI라고 해서 Approved Working Item이라고 해서 국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요 과제가 표준화로 개발하자라는 승인 과정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은 총 44개 국가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준회원 국가가 2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서 누가 어떤 아이템을 발의를 하게 되면 그걸 프로젝트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전문가 수준에서 이거 표준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블록체인 감리 이 영역은 처음에 인도가 2019년에 발의를 했다가 그 연구진들이 표준화 전문위원들이 글로벌 전문위원들이 가치가 없어라고 판단하고 멈추고 두 번째가 2021년도에 캐나다에서 한번 또 발의를 했어요. 이 아이템에서 표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도 연구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멈춘 건데 제가 연초에 다시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프로젝트 리더로 해서 9월 말일에 국가투표를 받아서 총 22개 국가, 약 20개 국가가 예스하고 2개 국가만 반대를 해서 승인이 되는, 과반수 찬성이야만 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블록체인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표준화가 아니라 패권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가는데 하나의 아이템을 어느 국가가 누가 어떤 형태를 들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가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잘 나가는 인도, 캐나다가 나왔지만 그 장벽을 뚫지 못하고 국가 투표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와서 국가 투표로 가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초로 처음부터 시작부터 표준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언론 11월에 과기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준 경험인데 그 내용인즉슨 블록체인 쪽을 개발을 하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감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감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아이소라고 이 기관은 전체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국가를 대표한 위원들이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표준화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표준화를 어느 국가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오리엔티된 특수성을 많이 반영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영역들이 포진되어 있고 국가적 위상이 높다라는 게 요 투표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럼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제목이 그냥 나온 제목은 아니에요. 이 제목을 다 잘라보면 각각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가진 속성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 밑에 기존에 개발된 표준화랑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다는 걸 추적을 해서 이거를 활용하거나 또는 재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새롭게 개발하거나 그래서 모형화시키는 작업을 오랜 동안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화된 시키는 작업 중에서 제가 이제 승자로 우리나라가 승자로 될 수 있었던 게 기존에 있던 팀들은 이런 작업이 되진 않고 아이디어 수준만 제출해서 거절당했던 건데 저는 이 모형화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 한국이란 코리아라는 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대표로 어필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는 얘기를 봤을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금메달, 올림픽 같은 금메달 따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9월 말일에 국가투표 승인돼서 인정을 돼서 승리를 하는 순간에 올림픽 금메달 따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표준화는 시작은 많이 해요. 근데 국가투표에서 다 배제가 되고 그냥 멈춰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예. 저는 그거를 극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2027년까지 한국 대표단 명의로 제가 개발하는 영역인데 1번, 2번은 기본적인 룰이고요. 7번, 5, 6, 7번 부분까지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개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고 국내에서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가 새로운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돈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사우디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붓느냐? 안 붓습니다. 저 같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붓는데 저한테 뭘 지원해주는 TTA가 현장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도 하나의 돈이라는 생각 들고 돈이 있어야 국력이 있는데 저같이 활동한 스펙이 나오면 우리나라 국가의 국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이렇게 누군가가 국가에서 조그만 지원금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나눔을 유도하고 또 누군가 삶을 변화시킬 거란 얘기예요. 이 블록체인 영역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조그만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나여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관상잉어 코일을 알고 있는 이겁니다. 우리 수족관 아니라도 유명한 관광지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요게 이런 현상 바랍니다. 어항에 자라면 5 내지 8cm 자란대요. 수족관에 자라면 15 내지 25cm. 강물에 자라면 1m 20까지도 자란대.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본 거 측면에 왜냐하면 저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 있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글로벌하게 새로운 영역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역 말고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그게 결국은 패권을 국가의 주도적인 어떤 표준화 패권을 가져오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고맙다라는 측면을 들고요. 제가 인터내셔널 미팅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남 앞에 서서 한 걸음 서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왜 느꼈냐면 추계 국가가 반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프랑스하고 미국이에요. 제가 메이저 국가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역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메이저 국가의 어떤 눈치?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만의 실력, 우리만의 능력, 우리만의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이제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걸로서 제가 이 한국을 대표해서 블록체인 표준화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생태계에 많은 영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물에서 자라는 90에서 120cm로 커지는 그런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